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최종 관문중 첫 번째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인문계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지를 보시면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실제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시간은 7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에는 65분 정도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70분이라는 시간 내에서 여러분은 40문항을 풀이를 하고 펜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간 내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과연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읽어서 한양대학교를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독하는 학생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축하드립니다. 합격을 하신다면. 자, 그런데 제가 기준점을 잡는 것은 정독해서 문제의 풀이 방법 이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지그시 평범한 수험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양대 시험은요, 정독해서 제한 시간 내에 들어오는 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수험 기간이 1년, 길면 2년, 이 정도만 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2015학년도를 기준으로 이 수업을 끝까지 수강한 학생이라면 아실 겁니다.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정독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에 속한 각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해서 정답을 도출하는지를요. 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정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맞춰진 풀이 방법을 습득을 해서 제한 시간 내에 풀이하고 합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0점대, 70점대 이렇게 합격권에서 일부 벗어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상위 이제 대학들의 경우에 모두 다 동일하겠지만 제가 접근하는 그 풀이 방법을 암기해서라도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양대학교 필기시험지를 기준으로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한양대는 이제 문법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번에 보시면은 why부터 the ways in which까지 접속사 문제죠. 자, 그럼 우리가 접속사 문제라는 거는 문장의 완결성부터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is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일단 king, 아서 주어 나왔고 choose 동사 나왔습니다. 목적으로서 that particular place라고 해서 목적어 나왔고요. To build a capital 수식 어구가 되겠죠. 자, 일단 문장 성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2번 what과 whatever, 4번은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서술어가 지금 is예요. 본동사가 is이기 때문에 5번에 the ways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일치가 안 맞으니까. 자, 그럼 why냐, where이냐의 차이점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거 해석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 1번을 도출할 수 있었을 텐데요. 어, 해석상에도 물론 Y지만 두 번째 근거로 또 잡는다. 이미 여기 place가 또 있기 때문에 굳이 where이 중복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이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어법상 틀린 것은 자 일단 1번에 접속사 나오면 뒤에 주어 서술어 완전한 문장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완전한 문장으로 그대로 나오고 있고 문제는 좀 쉬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이픈의 경우에 단어들 사이 붙어 있을 때 복수로 활용이 되는 거는 분자가 2 이상인 경우에 분수 표현에서만 s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 years old가 아니라 s를 빼야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논리를 제외한 일반 단어 문제도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문법과 어휘에서는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를 만들진 않는 것 같다. 자, 그러면 한양대학교는 결국 어디에서 차이가 벌어지느냐? 물론 독해에서도 차이가 벌어지지만 그 첫 번째는 바로 논리가 됩니다. 자, 한양대학교 논리는 결국 단서 기반이다. 자, 빈칸을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에 관한 기준점 잡기가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물론 상위 대학들의 경우에 대부분의 학교가 단서 기반으로 출제를 하지만
논리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학교 중 하나가 한양대예요.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철저하게 단서 기반형 문제가 압도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하자마자 논리 시험 딱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문제부터 막 풀려고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다? 단서 기반이다.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 이게 먼저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준점을 잡는 순간부터가 결국 합격과 불합격 차의 첫 번째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절대 다량의 문항을 70분 이내 정독해서 합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이 논리는 빈칸을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에 관한 기준점을 잡는 게 첫 번째가 되고, 자, 두 번째, 우리가 한양대에서 중장문 논리를 마주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기존에 한양대에 접근했던 방법 그대로 접목시키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13번 문항을 먼저 보고 정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을 보고 5번으로 가서 정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시간을 끝난 이후에도 정말 많은 연습을 해서 또 연습을 해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3번 문제를 보시면 자, 빈칸이 하단에 있습니다. 중장문 논리의 특징이 또 상단부보다는 하단에 또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한데, 자, 지금 보시면 빈칸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다? 여기 사이언스부터 내려오는 거 진짜 금물이다. 그죠? 빈칸이 하단에 있는데 사이언스부터 읽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빈칸이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 빈칸을 기준으로 나는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죠. 여러분은 뭐가 보이시나요? 이거 일단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어떤 게 먼저 여러분은 근거를 잡고자 하셨습니까? 그쵸? 또 콜론, if 다양하게 나오는데 콜론은 어디 있었지? 어, 여기서부터 잡은 학생들이 있고 여기서부터 잡은 학생들이 있네요. 자, 저는 if부터 잡았어요. 그렇다고 콜론에서 잡았다고 해서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언젠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보다 더 좋은 이론이 나오고 또는 그 이론과는 일치하지 않는 관찰이 발견되어진다면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결코 빈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if가 조건절로 아마 해석을 했을 텐데 그대로 했을 때 일단은 여기까지만 봐서는 실질적으로 정답을 잡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빈칸을 기반으로 근거를 잡아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에 맥락을 빠르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 나중에 틀려도 빈칸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렇게까지만 잡고 어디로 여기까지 잡았다면 그 다음에 그 기준점을 생각해서 상단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과학은 자,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는 값은 혹시 누구랑 같은 값일지 알 수 있을까요? 과학. 자, 이미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과학과 같은 값이죠. 이것은 실제로 뭐가 아니다? 옳은 것이나 틀린 것이 아니다. 또는 참 거짓이 아니다. 내가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데 그 관찰은 항상 불완전해. 그리고 매우 부정확해. 그런 연구도 나에게 무엇을 준대요? 이론이라는 것들이 다소 특정 맥락에서는 유용하구나. 여기서 저는 그만 읽었습니다. 그만 읽었어요. 자, 그랬을 때, 결국에는 언젠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인슈타인은 결국엔 뭐다? 빈칸이 아닐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틀린 건 아닐 것이다. 어쨌든 우리에게 뭘 주니까? 유용함을 주니까. 따라서 결국엔 정답은 wrong. 2번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답의 근거가 바로 나오면은
문제를 바로 풀면 되는 거고 정답이 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상단부로 가서 맥락 정리했던 걸 떠올리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2번도 한번 볼게요. 12번. 자, 빈칸을 기준으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빈칸을 기준으로 여러분 뭐가 보여요? 저는 but이라는 부분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but. 자, 만일 이러한 소음이 마비시킬 수 있다면 또한 그것은 자기 파괴적일 것이래요. 우리가 내면에서 경험하는 건 다른 모든 것들을 빈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고 우리가 예시 같은 경우는 전후 관계가 무조건 뭐다? 200% 정답에 관한 근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무조건 정답에 관한 근거다. 자, 그랬을 때 예시가 나오고 두 번째 우리가 전문가 주장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뒷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때 똑같이 뭐라 불러요? 내적 경험이 외적 경험을 일관성 있게 작아 보이게 만든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적 경험이라는 게 뭐랑 같은 값이고 내면에서 경험하는 거. 내면에서 경험하는 거. 그죠? 그러면 다른 거. 거의 다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외적 경험이겠죠. 결국에는 빈칸의 경우는 누가 들어갈 자리예요? 드워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뭐가 들어가면 된다? 드워프의 동의어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단에 굳이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12번 같은 경우에 하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according to one study라고 시작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다. 그랬을 때 드워프는 뒤에 있는 부분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새롭게 보이면 안 됩니다. 단국대학교에서도 이미 이 단어를 가지고 동의어 문제로 어휘로도 최근에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정도 단어는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거. 이게 뭐 시간적인 관계로 뭐 미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get over, 극복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뭐를 우리가 뒤를 가리거나 덮어버리거나 그런 부분이 몇 번과 무엇과 드워프와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bring up이라거나 make up은 전혀 아니고 따라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5번부터 그럼 우리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put off가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으면 되시고요. 방해하다라는 동의어로는 굳이 알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put off는 우리가 딜레이의 동의어로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거는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2번과 13번에 이제 근거를 잡았던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시면 자, 일단은 1번에 뭐가 보여요? while이라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책에 대부분 비평가 반응에 빈칸인 반면 뒤에 뭐가 나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부정적인 반응의 값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태피드. 6번 이 단어, 이 문제 틀리는 학생 중 4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4번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해서 그게 단순히 금융범죄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희생자가 비난을 당하는 거는 이 강간이라든지 성폭행의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또한 더욱더 빈칸한 범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more이라는 이미지를 너무 살려서 정도가 더 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일단은 접속사의 근거로 따지면 like가 있죠. 그래서 like가 무엇을 소매치기를 당해서 그의 결정에 관련해서 꾸짖음을 당하는 건데 그가 뒷주머니에 지갑을 놓았다는 거로 꾸짖음을 당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강간이라는 것과 성폭행의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소매치기와 같은 요소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무엇이라 불러요? 이런 걸 우린 정도의 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강간이라든지 성폭행에 비해선 소매치기 같은 경우는 정도가 어떤 거예요? 좀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걸 또 TD였어요. 지루한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게 지금 비셔스라고 선악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mundane, 평범한 이 정도로 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정도가 되겠다.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의 경우에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문제를 접근했던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virtue가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장점이 새로운 산업 질서의 빈칸이다. 자, 두 번째 제가 근거로 잡았던 거는 연음입니다. 컬로케이션. 그래서 일단 to랑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장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빈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야 된다? 장점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겠더라.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와 어울리는 값? 전치사 to랑 어울리는 값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새로운 질서에서 찬사다. 찬사는 단어는 좋은데 여기서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다음에 담보물 2번 이런 건 절대 아니고 3번 컬렉티브. 컬렉티브가 뭐예요? 교정하는 거. 약간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투랑도 어울리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가깝다? 3번이 가장 가까웠습니다. 왜냐? 우리가 나머지 선택지 샘블런스, 유사, 5번 사전 준비 이런 거 너무 아니죠?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와닿지 않을 경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우리가 전문가 자체보다는 그 뒷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정부주의가 사회를 비판하는 거래요. B, not A니까 not A는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무정부주의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다?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정부주의의 장점이 새로운 산업 질서에 결국 비판, 비평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어떤 사회가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콜렉티브라고 부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가 보였으면 합니다. 어떤 거? 첫 번째 엔드가 저는 보였고요. 두 번째는 콜론이라는 게 보였어요. 자, 그 다음 세미콜론도 같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가는 건 좋지 않고 지금 보시면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경계선은 빈칸이고 그리고 강력하게 뭐다?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시가 나오죠. 누군가에게는 파라다이스인 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옥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입장 차이가 다르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서로의 입장 차이 다르다 결국 서브젝티브 주관적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의 경계선이 엄격하다면은 주관적일 수가 없겠죠. 2번 뭔가 뚜렷하다. 이것도 엄격한이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고요. 3번의 evident도 마찬가지로 분명하다면 이것 또한 뚜렷한 palpable read와 같은 값이죠. 5번도 마찬가지로 적법한, 합법적인, 합리적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1번, 2번, 3번, 5번이 맥락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porous라는 단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구멍이 많은, 허점이 많은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이론에 관해서 구멍이 많다라는 건 A를 이야기했는데 또 B가 나올 수가 있고 또 B를 이야기했는데 C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구멍이 많다, 허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나머지 선택지가 몇 번에 비해서 4번에 비해서 방향성이 너무나 다른데 몇 번은 4번의 경우에 파워로스 같은 경우는 정반대여서 정답은 4번이 적절하겠다. 자, 9번. 9번은 거의 뭐 10초 컷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게 뒤에 커마 명사 우리가 동격은 200% 정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하다라는 값은 정말 쉽게 3번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눈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면 좋겠는 게 앞문장에 부정어 나오고 뒤에 세미콜론 나오면 이거 결국 무슨 값이다? 앞문장에 부정이 나오고 뒤에 세미콜론 나오면 이거 뭐랑 같은 값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낫이 나오고
세미콜론이 나오는 거는요. 결국에 벗과 같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데이 법비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뒤를 보니까 뭐예요? 그녀가 앞에 놓인 과제를 극복할 수 있어. 여기에 확신이 차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빈칸은 뭐가? 확신이 차이지 않은 거. 나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갑자기 특이해? 막 색달라? 싱귤러? 아니죠. 습관적이야? 우연이야? 아니죠. 몇 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쇠약한 거. 나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볼 수 있는 5번이 적합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에 관한 근거로 볼 때는 어디를? She was confident부터 her까지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선택지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빈칸의 위치를 보니까, 약간 중간 하단부에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눈에 잡혔던 것은 relate to this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자동화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래요? 그 문서 검토 과정, 젊은 변호사들의 삶에는 진짜 너무나도 지루하기 때문에 빈칸이래요. 일단은 지루하다라는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도 여기 빈칸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2번이나 3번이나 갑자기 여기서 미라지가 왜 나와? 왕상, 환상 이런 건 아니고 이게 막 지루하다는 게 오면 5점은 아니잖아요. 베인, 악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사실 관용어구 문제인데 여러분 충분히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DS를 바탕으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미적으로 본다면 사실 wrong, baneful, baneful보다 오브죠. 그래서 뭐 골칫거리인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의 경우에는 1번이 되겠더라. 자, 그럼 우리 바로 오른쪽에 1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와 13번 우리가 풀었기 때문에 자, 14번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but이라는 부분이 보면 좋지 않았을까. 리바이어던 많이 보셨죠? 홉스가 사회 진화론에서 주장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리바이어던의 정말 다채로운 그런 머리와 불을 내뿜는 눈 그리고 강철 같은 돌 같은 그런 심장 그 다음에 바다를 들끓게 만든 능력들 그리고 다른 지금 보시면 앞부분 보면은 여기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심장이 있고 또 이런 능력들 그리고 연결고리가 지어져요. 그런 것들은 다른 빈칸들은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머리나 눈이나 그런 심장이나 능력 이런 걸 받아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일단은 여러분이 리바이어던이라는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일단 in danger read 같은 거라든지 이게 평범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유전자야? 아니지. 이게 갑자기 난폭한 행동이야? 아니죠. 이 부분들은 지금 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체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불가능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정도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다.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작문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푸실 때 15번 같은 경우에 근거를 어디에 표기를 하셨습니까? if라는 게 앞에 있는 if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있는 if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방향점을 잡으셔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문장 가운데 if가 나온다는 거는 구체적 진술. 다시 말하면 앞문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설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보여질 수 있다면 자, 일단 뭐 보여지든 말든 간에 그 내용이 중요하지 보여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우자고. 자, 그래서 로맨틱한 이 판매량, 그러니까 낭만 소설, 연애 소설이라 할까요? 연애 소설이 새롭게 출판업에서 채택되어진 관행에 의해서 증가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품어야 한다는 거야. 대체 가능성은. 그 가능성이 뭔데? 이 소설에서 여성 독자들의 분명한 니즈가 빈칸이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러분 정답 도출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일단은 관행은 관행인데 그게 뭘까? 여기까지만 잡을 수 있어요. 그 관행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자, if so, 방향점 이어주고 있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로맨스에 놀라울 정도의 성공은 뭐로 간주된대? 증거로 간주된대. 자, 여러분, 증거라는 건 빼박이지. 이건 100%지. 자, 뭐래요? 상품 포장을 잘하는 거야. 광고를 잘하는 거야. 아, 이것 때문이구나. 결국엔 뭐다? 아, 이것 때문이구나. 상품 포장 잘해요. 광고를 잘해요. 그래서 판매량이 증가됐구나. 뭐가 아니라 실제로 독자들의 믿음이 변화하거나 뭐 주변 문화가 변화한 게 아니라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판매량이 증가했었던 거였어. 이게 끝이죠. 그럼 빈칸은 결국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주황색으로 표기했던 부분과 같은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인위적으로 증가된 것이고 일어난 거래요. 여기 일단은 인위적인 거는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광고라든지 상품 포장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확답은 못 지는데 2번을 보시면 갑자기 여성의 문맹률이 왜 나오고 3번에 여성 해방이 왜 나오고 4번에 전후식이 왜 나오고 5번에 저자의 통제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번에서 4번 선택지 가지고 너무 말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1번에 선택지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선택지를 좀 잘 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좋은데 문제를 좀 대충 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거를 잡으실 때 어디서 잡으셨어요? 이 문제 잡으셨을 때? 저는 여기서 잡았어요. 그래서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사람들은 오랫동안 디아스포라 성공에 관련해서 생각하는 걸 선호한답니다. 그 다음에 뭐와 같은 케네디가 백악관에서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누가 존 바이든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빈칸한 이민자인데 아메리칸 드림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해. 이런 때는 이 사람들 뭐라 그래? 이걸 악몽이라고 불러.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거 너무 쉽게 나왔던 거야. 기억에서 사라지니까 어디에 있겠어? 기억이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렇게 단체적인 집단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 정답은 열심히 읽었지만 4번밖에 없어요. 자, 에미니어. 이 단어 의미가 뭐죠? 에미니어? 기억 상실. 그러니까 메모리랑 관련돼 있는 게 4번밖에 없다. 이 갑자기 국가 정체성 왜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15번과 16번 똑같은 사람이 낸 거지. 갑자기 문화적 공허함 이거 뭐야? 원시적인 포인트. 솔직히 이거 애프터비스틱이란 단어를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폭력이 웬 말이고 그다음에 갑자기 정신적 외상 피해자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선택지가 쉽게 나왔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디아스포라라는 의미가 중앙대 논리에서도 나오고 여러 독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디아스포라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디아스포라라는 거는 원래 의미가 흩뿌리거나 퍼뜨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특정 민족들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자기가 기존에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유목과는 이게 달라요. 난민 집단 형성이랑 좀 연관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중세 시대에 시작된 아프리카 노예 무역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신항로 개척. 이때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의 노예로 팔려간 흑인들의 이동. 이런 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메리칸 드림. 이 표현은 우리가 과거에 이 미국적인 이상사를 이룩하려는 꿈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미국으로 가면은 미국 개개인은 계급과 종교와 인종 같은 건 상관없다. 그냥 열심히만 일을만 하면
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삶의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when이라는 부분이 너무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when이라는 부분이 너무 크게 보였는데, 자, 일단은 전문가 뭐 알겠는데 그냥 이런 사람들이 호소했다는 거지. 어떤 생각들을. 그랬을 때 그들은 같은 실수를 범했대. 그러면 여러분 찾아야 될 거는 결국 그 실수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실수는 군주나 또는 종교적 지도자가 주장하기를 일부 신적인 거 또는 마법적인 어떤 인가 이런 걸 행했다는 거야. 행동에 있어서. 그게 뭐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런 게 미스테이크구나. 그리고 그거를 무엇으로? 콜론으로 연결해 줬으니까 싱크로율이 200%죠. 자, 그랬을 때 1번. 그들이 혁명적인 열정을 행사해 말도 안 되고 2번. 공익을 우선시해야 돼. 그것도 말도 안 되고 3번. 즉각적인 베네핏을 포기해야 돼. 장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것도 말도 안 되지. 지금 신성하고 마법적인 게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웬 말이냐고. 자, 4번. 갑자기 포퓰리즘이야? 포퓰리즘 갬성이야?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근데 5번 보세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야? 보이지 않는 존재야. 그게 뭐예요? 신성하고 마법적인 거. 갑자기 주술사가 나와가지고 마법을 부려. 이런 것들을 뭐예요? No tangible existence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나 계속해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15, 16, 17번을 똑같은 사람이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18번. 자, 일단 빈칸이 하단이에요. 여러분이 물론 콜론도 세미콜론도 볼 수가 있겠죠. 세미콜론 나왔으니까 앞뒤 싱크로를 똑같고 비커즈 나왔으니까 싱크로를 또 고려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가 보이지 않을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연구의 결과가 중요하죠. 자, 심장병 환자들이 실제로 사실 뭐 원래 여러분 독해에서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실제로 이런 거. 독해에서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덜 죽어. 그들이 입원한다면 언제? 미팅이 있을 때. 그때 수천 명의 심장병 전문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아한 거지. 이런 환자들이 덜 죽는 거야? 언제? 학회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의사들이 없어. 그럴 때 있는 심장병 환자들은 덜 죽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 여기까지 보시면은 정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맥락을 정리하고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맥락을 정리해보면 의사가 없을 때 환자가 덜 죽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간결하게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의료진들, 전문가들 알고 있어. 전문가 그냥 프로페셔널만 알면 되지. 자신의 비전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지. 만약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해마라면 모든 것들은 모습 못으로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 그게 뭘까? 참견하기 좋아하는 심장병 전문의들은 너무나도 차스트 페인, 가슴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스텐트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에 익숙해요. 자, 그건 이제 스텐트 금속 튜브로 이제 치료하는 게 익숙하대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다른 연구가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잘못된 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 우리는 왜 그런지 알겠다. 결국 뭐다? 잘못된 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계속 그걸 고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1번. 전문의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야? 말도 안 되고. 2번. 전문가들이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아? 그것도 말도 안 되죠. 3번. 제너럴리스트들이 이런 기본 절차, 숙달들 이것도 정말 너무나도 말도 안 돼요. 4번. 의심스러운 이런 효과를 가진 치료법들이 덜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스텐트로 치료하는 것들이 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답도 4번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난이도가 상당히 이 정도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좀 고민하실 게
18번만 보고 선생님 18번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문제 다 풀리잖아요. 이게 18번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 나머지 문항도 모두 다 동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규칙이죠. 자, 그랬을 때 하단에서 상단으로 가서 접근하는 부분이 맞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논리가 되겠죠? 논리가 돼 있는데 정말 어떻게 풀이하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 문장 배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항상 주어진 문장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 꽃이라는 거는 물론 배치가 된대요. 성적, 로맨티적, 의식적,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애 뒤에 한번 화환이 재단을 뭐 이렇게 쫙 깔아놓는 거지. 목에다가도 걸어주는 거. 그럴 때 배치가 된대요. 자, 일단 A번부터. 자, A번이 결정적으로 안 되는 이유 한 가지. A번이 결정적으로 먼저 올 수 없는 한 가지. A번이 안 되는 한 가지. 이거 다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꽃이 배치가 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갑자기 시스템 뭐야? 시스템이라는 게 안 나왔으니까 A번 탈락. B번. 아름다움이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꽃이 배치되는 이유인데. 자, C번. 꽃이 다른 어떤 것들에 수행하기 전에.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수행하기 전에 이게 뭐예요? 배치하기 전에 이걸 받아와야지. 그러기 전에 또 뭐 하기 전에 인간의 어떤 기회를 명예롭게 하기 전에 그 자체로 관심의 대상이 돼요. 우리는 꽃은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의미하는 거, 꽃이 아름다움에 관련돼서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겉모습 이상이래요. 그러한 이유로 실제 꽃이 조화보다는 예쁘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계속하죠. 다시 한번 아름다움이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그 부분이 그대로 B번으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몇 번? C번, B번, A번이 맞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나왔다고 해서 더 읽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70분이기 때문에 더 읽으시면 안 됩니다. 20번. 자, A번과 B번이 둘 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굳이 상단에 붙어 읽을 필요는 없죠. 저는 정답의 시작점을 여기로 잡았어요. 자, 어떤 복잡한 특징인데 생존에 필수적인 거야. 그거는 변화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우리가 정리해야죠.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은 뭐 하면 안 된다? 변화하면 안 된다. 변화하기 어려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존에 필수적인 거 변화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선택설과 같은 주체자가 없는 과정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죠, 지금. 첫 번째 있어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대요. 복잡한 물건들 덜 작동할 거야. 만약 그들이 변경된다면, 그치? 우리가 필수적이라는 거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변화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change와 똑같은 값이 원래는 modify잖아. 자, 그 이유는 심지어 그 작은 변화들도 잠재적으로 결과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부정적인 값.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죠. 예시 2죠. 우리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는 무조건 필요한 거지. 절대적인 거야, 이런 거는. 그지? 자, 그랬을 때 강력하게 이런 복잡한 구조물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해야 돼?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는 진짜 필요한 거잖아. 그지? 자, 그랬을 때 이런 변화 같은 거를 잘 하게 만들어야 돼. 변화하지 못하게 해야 돼. 변화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빈칸은 당연히 뭐였고 부정적인 값이었고 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번이나 이런 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를 빠르게 한다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변화를 뭐 해야 돼? 걸러내야 되더라.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에서 22번. 이제 몇 번이죠? 여기서부터 독해인가요? 아, 진짜 많습니다, 독해가.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유형부터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단어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단어라고 해서 진짜 단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 자, 그러면 우리가 지문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먼저죠. 지문 세팅. 자, 일단 지문 세팅하면은 빈칸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밑에 있으니까 한 이 정도 읽어주고 이렇게 세팅하면 되지 않을까? 이걸 굳이 가운데까지 다 읽어가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70분이기 때문에. 자, 19세기 중반경에 첫 번째, 뭐 살롱이라는 게 도입이 되었대요. 이건 제도인데 뭐가 거의 안 팔렸어. 기성복이라는 게 거의 팔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성복이 팔리지 않았답니다. 20세기 변화를 빈칸했다. 변화를 야기했다. 변화를 예고하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22번에는 정답이 3번이다. 자, 끝. 그래서 과거에 어떨 때 19세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세기가 나왔는데 19세기에는 안 팔렸어. 20세기에는 경쟁까지 붙었어.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어, 빈칸을 기점으로 어디서부터 잡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크게 두 가지 방향일 거예요. 뭐 일단은 여기서부터 잡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잡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펄 이노베이티브부터 볼까요? 자, 그래서 저지를 그녀가 아주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이전에는 뭐 남성들 거였어. 특히나 언더웨어 이런 거였는데 이게 영감에 찬 움직임이한테 굉장히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촉진을 시켜서 여성들을 위한 스포츠 웨어로까지도 이제 바꾼 거야. 자, 그녀의 옷 대다수는 야단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스트라이트하면서도 아주 심플한 라인도 있고 고전틱하면서도 뭐에 아주 엘레강스한 거야. 우아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또 뭐가 필요 없어? 코르셋 같은 게 필요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빈칸한 능력은 한 철학인데 21세기 디자이너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도 다 뭘로 맞춰지고 있다. 옛날에는 뭐 남성들 거였고 옛날에는 언더웨어였는데 이게 지금은 여성 걸로도 될 수가 있고 또 여성들 스포츠웨어 이런 부분으로도 되더라. 그런 게 빈칸 A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1번. 이게 갑자기 시그니처야? 시그니처는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되겠죠.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서 이것도 웬말이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고급 여성복이야? 갑자기 고급 여성복이 왜 나와? 그지? 경쟁에서 갑자기 이겨? 디자이너들의 인지도를 뭐 활용을 해가지고 갑자기 미디어가 왜 나오지? 그죠? 이런 건 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15번, 16번, 17번, 18번 출제한 사람이 이 문제까지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은 고급 디자인의 의뢰를 오늘날의 요구에 어울리게 하더라. 그쵸? 이거죠. 평상복에도 어울리게 만드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밖에 없다. 그래서 5번,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에서 25번.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상위권 대학에서 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주제문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글의 내용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을 고르시오라는 유형은 물론 선택지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읽으면 되는 것이고 본래
다음 글의 내용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을 고르시오라는 의미는 주제문과 거리가 벗어나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행복은 정신의 상태로 때때로 간주가 된대요. 자, 일단은 sometimes가 나오고 but 나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는 방식이 아니래요. 그럼 뭘까? 일단 중심 소재는 행복인데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니까 뭐라 불러? 웰빙이라는 거.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제 뭐라 그래야 돼? 해석하는 그 웰빙이라는 거 그건 우리 뭐다? 영혼의 상태라 부른대요.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not just but also죠. not just but also죠. 그럼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거야? not just가 중요한 게 아니라 but also가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기질이래요. 아, 아리스텔레스에게는 뭐다? 행복이란 행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가 나오네요. 전문가가 비트겐슈타인이 언급하기를 영혼의 최고 이미지. 저걸 뭐다? 바디다. 몸이다. 자, 여러분. 바디를 바디라고 해석하면 안 돼. 이게 이제 한 끗 차이야. 바디를 바디라고 해석하면 돼. 뭐라고 봐야 돼, 이거? 이걸 진짜 바디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걸? 그렇지. 이걸 행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비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최고의 이미지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은. 이게 행복이지. 됐습니까? 해피니스트. 자, 그 다음에 누구도 의견이 비슷해. 아, 얘도 의견이 비슷하더라. 누구랑 누구랑. 파란색으로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랑 비트겐슈타인의 인물 딱 둘이 나왔는데 입장 똑같네. 자, 그 다음 문장 가운데 또 말합니다. 문장 가운데 if는 뭐라고? 누누이 말하는 뭐라고? 앞문장 부연 설명의 역할이다. 너무 쉬운 거죠, 이 정도면. 자, 누군가의 영혼을 관찰하길 원하면 그가 하는 걸 봐라. 자, 여러분. Look at what they do라고 했어요. What they do. 그가 하는 것. 이게 뭐야? 그가 하는 것. 이게 두 글자로 행동이지. 됐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이란 미덕에 의해서 다를 수. 미덕이 뭐야? 행동이지. 이게 행동이라 읽어야 되는 거야. 행동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실천. 사회적 실천이 뭐야? 이게 행동이지. 뭐라기보다는 마인드보다는 그치? 계속 아까 마인드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자, 더 읽어야 될까? 저는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모르면 우리 그때 뭐 하면 돼? 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다 분석을 했는데 정답이 안 나와. 그러면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뭐를 기준으로? 발표를 할 땐 뭐가 기준이야? 선택지 읽었던 걸 기준으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1번. 사람들은 행복하다. 미덕에서, 어우, 당연하지. 미덕을 뭐라 불러야 된다고? 행복. 아, 다시. 행동. 2번. 행동이라는 거 정확하게 누군가의 영혼에 의해서 표현이 될 수 있대요. 그렇죠? 그랬을 때 관찰도 된다 그랬잖아. 3번. 생각하기를 행복은 관찰자에 의해서 평가될 수도 있대요. 관찰자에 의해서 평가되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아까 관찰하고 싶으면 뭐 하는지 봐라. 뭐 그러기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아리스토텔레스 믿었대. thinking.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생각. 이거 생각이라고 하면 안 돼. 생각이 낙천적 생각이 행복에서 당연한 거야? 생각은 뭐야? 생각은 뭐야? 생각은 마인드지 여기서. 행동이 아니잖아 생각은. 여러분 늘 여러분이 하는 게 뭐야?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뭐가 어려운 거야? 행동이 어려울 뿐이야. 그렇게 말할 때도 이미 다른 건데 갑자기 이거를 thinking을 여기서 갑자기 이거 행동인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너무 억진가?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답 몇 번? 4번이다. 자, 5번. 5번 선택지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과 신체 관계에 관련돼서 이해하는 것, 비트겐슈타인이 이해하는 것과 아주 공통점에서 어우 당연하죠. 어디? 파란 색깔 참고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지문 까는 걸 어디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제가 보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를 나는 다 읽어야 돼. 나는 다 읽어야 돼.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다? 독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읽고 이해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지금 번역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고 파악합시다. 일단은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24번. 자, 각 개인이 뭐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신의 숭배를 맞닥뜨린다는 청교도인들의 믿음은 자 일단은 여기가 주어져. 동사가 어디 있어요? 동사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 걸로 신의 숭배를 만날 수 있다. 신을 만날 수 있어요. 라는 거는 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건 이거지. 청교도 믿음은 신의 뭐 가지는 의미는 의미를 가지고 도대체 그게 뭘까? 자, if 또 나오죠. 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예상이 되었다면 그 모든 사람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거야. 아, 일단은 성경 읽는 것 자체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거네. 자, 그러므로 공립학교 지어지고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진대요. 새로운 마을들이 설립이 되어지자마자. 자, 그 다음에 while. 자, while이 나오면 주절이 사실 중요하죠. 자, 미국에서 다른 지역들은 학교 시스템이 없었어. 17세기 중반에. 즉, 교육은 특권층인 거야. 그래서 뉴 잉글랜드는 모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거지. 법의 아래에서. 네, 여기까지만 봅시다. 또 while 읽으면 또 주절 뭐 비교해야 되니까 저는 while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봐도 충분하다. 자,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교육 이런 거 누구에게만 있었어? 사실상 따지면은 부유한 층에게만 있었어.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걸 뜻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청교도인들 생각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스스로 읽었어야 됐다. 그렇죠. 2번. 사회적 지위. 뉴 잉글랜드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원래 부유함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아니다. 무엇이다? 교육이다. 적어도 뭐는 아니야. 교육은 아니죠. 갑자기 부유함이 왜 나와요? 이게 주제문과 거리가 벗어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2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경에 커피가 동아프리카에서 재배가 되어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교육이 되었다. 이것도 뭐 중앙대에서 여러 번 이런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중심 소재는 나오죠. 커피. 자, 그 다음에 초기에 이런 거 잡아야 되지. 뉴 드링크가 뉴 드링크 뭐예요? 뉴 드링크. 커피죠, 커피. 자, 커피가 집중력을 도와준다는 거야. 예멘에서 사용이 되었다는 거야. 그것으로 하여금 졸지 않게 해준다는 거지. 종교 수행하는 동안에. 자, 100년 이내 커피가 이제 어디지? 커피가 아랍 전역에서 이제 막 성장한 거야. 자, 그다음에 1570년. 자, 여기서도 이게 지금 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지금 설명 중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15세기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데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야. 15세기경이랑 1570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외대가 이런 거 장난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15세기경은 1400년대고 1570년대라는 건 몇 년이야? 몇 년대야? 16세기, 16세기. 이런 거 외대가 장난 심하게 칩니다. 자, 어쨌든 콘스탄티노, 콘스탄티노플에만 600개 이상 있었대요. 그리고 그런 커피집이 북서쪽으로 오스만 왕국까지도 확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중적인 공간, 계속 커피집 이런 거 나오죠. 그 대중적인 새로운 대중적인 공간은 뉴스와 가십으로
핫스팟이었다. 아주 소굴이었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뭐야? 퍼포먼스와 게임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이다. 되게 자유로운 장소였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커피집은 비교적으로 자유로운 제도였고 그곳에서 대화가 정치로 번졌대. 그래서 다양한 시기에 정치와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세력들이 뭐 했어? 닫으려고 시도했지만 갑자기 왜 나오냐고 여기서. 결코 오래가지 못했고 성공하지도 못했다. 여기까지만 보는 게 어떨까? 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표기하는 거는 제가 어디까지 글을 읽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테니까 검토하실 때 잘 하시라고 제가 어디까지 봤는지 표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정답이 안 나오면 그때 뭐 하면 된다? 발췌독해 하면 된다. 자, 근데 사실 어디에서 정답이 나왔어요? 결국 4번이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커피집을 문 닫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오답할 때 중요한 게 뭐야? 내용일치, 불일치에서 특히나 어디에서 지문에 정답의 근거 나왔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지금 정답에 관한 근거가 어디 나온 거예요? 여기 톤이 바뀌었다. 출제자가 톤이 바뀌는 부분에서 출제를 했구나. 한양대학교에서 내가 톤이 나오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6번에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일단 제목이 있고요. 윗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이 있는데 이거 머리에서 봐야 돼? 머리에서 봐야 돼? 아니다. 여러분 지금 문단 두 개예요. 문단이 두 개라는 소리는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주제문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다. 그리고 26번에서 윗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으니 첫 번째 문단보다는 어디가 중요하다? 두 번째 문단이 중요하다. 일단 두 번째 문단을 잡아보고 주제문이 안 나오면 그때 첫 번째 문단 넘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를 먼저 봤어야 돼요? 두 번째 문단을 보셨어야 됩니다. 자, 일단 DT라는 것은 이미 스페셜하고 아주 복잡한 적용 분야에도 사용이 되었대요. 일단은 DT라는 게 이미 사용되었어요. 일단 여기서 과거가 나왔으니까 표기해주고 그 다음 뭐와 같은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like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세부 내용 파악이라든지 추론 같은 거 나오면 중요한데 주제문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거 중요하니? 자, like observing and modeling the operation 끝까지만 해석 막 이거 아니다. 눈으로만 봐라. 결국 이게 뭐야? 이 like라는 거는 결국에 스페셜라이즈하고 컴플렉스한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그럼 눈으로만 보시면 된다고. 이게 뭐가 아니니까. 문제에서 지금 세부 내용 파악 고르시오가 없잖아. 눈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초기 DT 배치가 전략적이어요. 아직까지는 초기에 관련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DT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죠? 전략적이어서 주로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PLC 경영이어야 돼요. 우리가 Product Life Cycle이라는 부분을 약자로 PLC, 상품 수명 주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경영학 전공하시면은 배우게 됩니다. 마케팅 배우시면. 어쨌든 뭐가 나와 갑자기? but 나오죠. 잡아줘야지. 지금 너무 중요해. thanks to 뭐가 때문에 이것보다는 뭐가 중요해? 주제를 중요한 거지. 기술 발전의 융합 때문에 융합 덕분에 그렇구나 이거 눈으로 보는 거예요. DT는 DT 중심 소재 완벽히 맞고 지금 뭐다? Intriguing inflection point. inflection point가 뭐지 혹시 아는 학생 있나? 이게 변곡점이란 뜻이죠. 근데 이럴 수 있어. inflection point를 모를 수 있어. 그러면 일단 이건 알아야지. intriguing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주 스페셜한 값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인플렉션 포인트를 모른다 해도 지금 누가 알려줘? 하이픈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모르면 뒤를 보면 돼. 알면 굳이 안 봐도 돼. 트랜스 트렌드 뭐야? transitioning from부터 to까지 우리가 특히 누가 중요한 거야?
프롬보다는 to가 중요한 거지. 어디로 이어지는 거래요? 전략적 도구인데 더 다양한 거야. 아, 결국에는 뭐다? DT라는 거는 결국에 더 다양한 도구로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은 기회를 가지고 돼요. 너무 엄청 플러스죠, 지금. 콜론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앞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들은 DT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전략화하고 스마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좋아야만 나와. 그들은 DT를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건강과 그들의 종업원, 커뮤니티의 안전까지도 높일 수 있어요. 그냥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끝. 자, 26번 봅시다. 거리가 먼 것은 DT는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어.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또는 더 효율적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을 지지할 때요. 너무 좋아요. 그죠? 따지면 여기서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여기서는 diverse application으로 볼 수가 있죠. 2번, 가까운 미래 DT가 인간의 감정을 막 복사할 수 있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diverse application의 어떤 도구인데 우리가 감정을 도구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3번, DT가 이런 조직을 도와주려고 확실치 않은 그런 기회는 기술적인 전문 지식과 또 지식의 결합을 가진다. 그럴 수 있죠. DT는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그렇죠. 5번. 현재 혁신은 사물의 지능을 더하는 거래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DT가 혁신을 필수적인 혁신을 지탱해 준대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때려 죽어도 몇 번이다? 2번이다.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DT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와 그리고 미래. 너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심 소재만 잡았다면 일단 DT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한한다거나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항공우주 기술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2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에서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다 읽을 수밖에 없는 건 이런 거예요. 왜 다 읽을 수밖에 없어? 자, 보세요. 지금 빈칸의 하단에 있어,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하단을 기점으로 우리가 읽고는 싶은데 A번부터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이. 그지? 그러면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시간을 빼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늘 이야기는 어려우면 상위권 대학의 대부분이 어차피 두 갈씩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중요하다. 되겠죠? 자, 봅시다. 실력주의가 우리 대중적인 삶을 꽉 잡고 있을 때 원리로 시작했던 것. 그러니까 불평등의 대안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하는 원리로 시작했던 것이 그게 일단 뭐야? 일단 중심 소재는 실력주의인 것 같아요. 그게 대신에 뭐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더라. 정당한 수단이 되더라. 결국에 일단 우리가 뒤에 지금 또 나오는 거 보면은 뭐가 있어요? 게다가 열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무엇을? 실력주의는 뭐다? 불평등이다. 실력주의는 불평등이다. 자, 그래서 실력주의는 일종의 유전이래요. 뭐처럼? 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쁘진 않아요. 자, 부유하고 특권이 있는 부모들 알아내왔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특권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지. 뭐가 아니라 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경우에? 귀족 사이의 경우에. 자, 하지만 대신에 그들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시험에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입학하게 해주는 거야. 좋은 대학교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실력주의가 가진 문제의 이 증가하고 있는 인식은요, 최근 몇십 년대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뭐와 뭐의 승자와 루저 사이에 악화하고 있는 격차.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빈부격차가 벌어진 거. 그 격차가 우리의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독으로 물들게 하고 우리를 갈라놓겠죠. 정답이 이미 나왔죠. 이것은 뭐랑 관련이 있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일단 increasing. 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화하는 게 있는데 빨리 A번부터 2번까지 반이어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전의 반대는 후천. 그러니까 유전이 선천이니까 반대는 후천. 성공의 반대는 실패. 악화. C번의 악화의 반대는 개선. B번 독의 반대는 무해. 2번 decreasing의 반대는 increas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이어가 빠르게 생각이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반이어가 안 떠오르는 애들이 정답이 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건대도 마찬가지죠. 건대가 이제 시험 먼저 볼 텐데 건대도 마찬가지고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반이어가 바로 안 되는 것들은 정답이 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이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정답 5번이고 자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29번을 잘 이제 좀 많이 틀리는 것 같던데 자 일단은 이러한 방식에서 하지만 but부터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성공에 대한 태도를 변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겉으로 보기에 이 매력적인 원리 그게 뭐예요? 만일 기회가 동등하다면 위너가 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거는 함축적으로 자 여러분 함축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를 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 여러분 함축적이다라는 말 암묵적으로라는 말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딱 반으로 그었을 때 위에는 표면적인 이미지야. 위에는 약간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여기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아래에는 함축적인 건 정반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위너가 뭐 한다고요? 여기서 당연히 상금을 받는 거지. 그러면 그의 반대말은 뭐야? 루저는 당연히 루저지.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28번 정답 5번이고 29번 1번 실력주의가 이런 실력주의 업적에서 프라이드를 감소시킬 거야? 이건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겠어. 2번 고군분투하지만 실패해. 그런 사람들. 당연히 자신의 운명 받을 만한 이게 뭐예요? 루저는 루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따라서 29번의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갑자기 3번에 고등교육 왜 나오고 4번에서 지금 그렇지만 대가를 치렀는데 갑자기 뭔 대가를 치러? 5번 경쟁을 엄청 하는 거지. 그런 대신에 우리가 갑자기 업무의 존엄성을 갱신해? 업무가 갑자기 왜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아예 다 선지가 벗어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5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에서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낱말의 쓰임상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A번부터 2번까지 빠르게 반이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중심이라는 A번은 반대가 주변부죠. 주변부. 중심의 반대는 변두리, 주변부. 그 다음에 B번의 unplanned의 반대는 planned고 3번 C번의 support의 반대는 detractor 정도가 되고 뭐 oppose 정도가 될 수 있겠고 D번의 obey 복종하다는 복종하지 않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2번 뭐지? viral 바이러스라는 거는 그냥 옆에 있어만 접촉만 돼도 퍼지는 거니까 퍼지지 않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를 기점으로 문맥상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셔 정답이 나왔을 때 이미 주제문이 나온다면 스톱하면 되겠습니다. 자, 20세기 초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생각을 시작했대요.
자, 다양한 전문가들 나왔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뭐라 부르죠? 이야기가 인간의 사고에서 중요하대요. 그리고 동기부여에서 중요하대요. 자, 그들이 소셜 무브먼트를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전문가들이 또 생각해. 이거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지?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그 내용이잖아. 자, 생각을 한다는 거지. 뭐가? 이야기의 전염성이. 다시 한번 색깔펜 노란색. 이야기 나왔고, 전염성 똑같은 거죠, 이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소셜 체인지에 중요하다.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소셜 체인지가 뭐랑 똑같은 말이야? 소셜 무브먼트와 같은 말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시. 그럼 주제 끝이지. 그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자, 제가 이해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는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힘들어서. 어쨌든 예시가 나왔으니까 여기 주제문이죠. 끝났죠. 그러면은 30번의 정답 몇 번? 3번이지. 소셜 무브먼트 안에 이야기의 중요성. 이거 좀 너무 쉽게 나왔어요. 한양대 합격권이면 이거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전문가. 전문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전문가가 쓰린 소셜 무브먼트. 쓰린이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소셜 무브먼트 나왔네. 결국 뭐다? 내러티브 나레이션 또 나오겠다. 그지? 결국에 이야기 나오겠네. 그래서 영향이 있겠네. 이게 끝이지. 근데 일단 우리는 이제 뭐가 중요해? A번, B번, C번, D번, 2번에서 틀린 거 고르면 되잖아. 그지? 1960년대 쓰린 소셜 무브먼트를 연구했을 때 그 안에서 누가 백인들이 참여했어. 차별 항쟁에 누구를? 흑인들 차별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백인들도 참여했다는 거야. 그 데모는 무계획적이었어. 뭐처럼? 발열처럼. 그리고 반복적으로 즉흥적이었어. 자, 여러분. 발열이라는 개념에 관해서 이거 잘 모를 수 있거든. like 때문에 unplanned와 fever가 이제 같은 값이잖아요. like가. 우리가 발열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열이 갑자기 언제 나? 갑자기 여러분 주기적으로 막 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지. 불특정 원인 우리가 왜 나는지 몰라. 근데 체온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상승하는 거. 그런 걸 우리 뭐라 불러요? fever. 발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unplanned와 like를 바탕으로 순접이죠. 이어서 이러한 데모 특정 대중적인 이야기로 이끌려진대요. 흑인들이 서비스를 요구한 거야. 카운터에다가 뭐로 분류되었던 여기 카운터 오로지 백인들만으로 분류되는 곳이야. 그래서 그것이 수반된 거지. 백인 지지자들을 그 지지자들도 흑인들을 추방하는 것에 도덕적 분노를 보여줬다는 거야. 그죠? 여기 있는 백인 지지자들은 흑인 시위에 참여했던 거지. 그러니까 10번도 맞죠? 계속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싱글 단 하나의 이야기에서 나타난데 1960년대 항쟁에서 이것은 4명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대학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런 흑인들 친구들에게 막 회전하라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은 뭐야? 질서를 따른다? 질서를 안 따르기 때문에 이게 커진 거지. 따라서 obeyed가 아니라 뭘로? 그냥 didn't obey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따라서 몇 번에?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0번에 3번이고 31번에 4번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만 봐야 됐던. 어. 그러니까 제가 지문을 도대체 제 외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어느 학교든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특히나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이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에서 33번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어법상 틀린 거야. 문법적으로 틀린 거. 그럼 문법 풀면 되고 내용 일치 보면 되겠다. 그지? 자, 일단은 A번. 일단 비교 대상인 것 같아요. similar to 비교 대상. 그럼 맞는지 한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B번. as much as 이런 걸로는 장난 잘 안 치죠. 그 다음에 C번. 이게 with 분사 구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세 의미상 주어인데
틀렸다, 그지? 벌써 뭐가? 부정수 의미상주어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with가 아니라 fall이라고 고쳐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눈부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은 흥분해야 했었다. 이렇게 정답은 그래서 일단은 문법은 쉬워요, 항상. 10번입니다. 자, 그 다음. 혹시 이미 정답은 나왔지만, D번은 뭘 물어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D번. 이거 테스트하고 가볼까? D번은 뭘 물어보는 거야? 가정법에 갑자기 왜 나와? 아, if가 있어서, 저는 거기까지 안 봤어요. 이거 필기를 제가 미안하지만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타트 유징 있죠? 요거를 저는 물어본 것 같았어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스타트, begin, prepare.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스타트, begin, prepare. 스타트, begin, 이거 제가 진짜 매년 강조해요. 매년. 맨날 나온다고 이거. 알았지? 스타트, begin, prepare. 절대 고르지 말라. 제발 부탁이다. 자, 그 다음 33번 일치네. 그러면 일단 우리 적절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비평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폄하하는 사람이라 할게요. 폄하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 nothing more than 뭐에 불과하다? 투기적인 거품에 불과하다. 일단은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뭐를? 비트코인 있잖아. 그거 거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전문가가 말하기를 워렌 버핏이 말하기를 도박이다. 부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알고 있어. 뭐와 유사한? 유명한 튤립 매니아와 같은. 여기서 대은 스토리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 네덜란드 1630년대에 있었던 튤립 파동 같은 경우는요. 외대에서도 그대로 기출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거 유사한데 그때 이 투기꾼들이 튤립의 이런 구근까지도 가격을 올렸어. 결과적으로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야.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도 오늘날 가치를 가지는데 대중들이 뭐 하기 때문이야? 흥분했기 때문이야. 아, 그러니까 결국에 비트코인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흥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어야 했다. 충분히 이 비트코인 현상에 의해서 충분히 뭐 하도록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도록 그래서 그걸 사는 거지. 자, 그냥 이번에 입장 차이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바뀌죠. 옹호론자에게는 비트코인을 거품으로 분류하는 거, 야, 그거 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뭐라 불러요? 이 지지자들 지적해. 비트코인의 대중적 서포트는 있잖아. 근본적으로 같다는 거야. 대중적으로 다른 것들을 지지하는 거라. 그러니까 너희가 금 좋아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비트코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금이라는 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대중들의 생각에서 수천 년 동안. 그렇지만 대중들은 마찬가지로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을 거야. 만약 사람들이 다른 돈을 위한 다른 무언가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일단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봤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본 부분을 일단은 표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왔어요. 자, 일단 1번. 튤립 마니아가 오래전에 사라졌다? 아직 모릅니다. 안 나왔어요. 2번. 금의 가치가 사람들의 믿음에 기반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 또한 금의 가치를 두는. 자, 이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3번. 튤립 파동 거품이, 거품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열정 애호가가 되어진 이유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4번. 버핏은 비트코인 지지 안 되죠. 5번. 비평가들은
가격 변동성이 가격 변동을 이끌 수 있다? 아니죠. 비평가들은 비트코인은 가치를 두지 않는 이유가 비트코인이란 그냥 단순히 사람의 흥미로 인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번, 4번, 5번은 지워야 돼요. 3번, 4번, 5번은 지워야죠. 그러면 우리가 1번과 2번에서 정답이 도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정답이 안 나왔으니 1번과 2번 튤립 매니아가 정말 사라졌는가? 아니면은 금의 가치 부분이 사람들의 믿음인데 다른 사람들도 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본문을 보는데 바로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금의 가치를 두는 이유는 그들이 뭐라고 생각한데 다른 사람들도 가치를 두고 있다. 이거 너무 쉽게 나왔죠. 너무 쉽게 나왔다. 그지? 이런 걸 우린 뭐라 불러요? 발췌라고 부릅니다. 발췌.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읽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적당하게 3분의 2지점, 2분의 1지점까지 읽고 그 다음에 정답이 안 나오면 발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34번에서 36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주제문이 있고요. 그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그리고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뭐냐. 자, 그러면 지금 지문 요리를 하면은 가운데까지 쭉 읽어주고 두 번째 문단 아니죠. 첫 번째 문단이네요. 첫 번째 문단까지는 다 읽어주면 되겠다. 그 정도면 주제문 충분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 내용 파악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주제문밖에 없는데 이거 구체적 내용 다 필요하나? 아니야. 알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부 내용 파악 문제가 없고 주제문과 빈칸에 들어갈 내용과 밑줄 친 바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묻고 있는데 해석 하나하나 다 살리면서 하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We are move from A to B, move from A to B. 그럼 뭐가 필요 없는 거야? from 필요 없다. 그지? 눈으로만 봐주세요. 우리는 어떤 시대로 가고 있어? 데이터와 분석에 의해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동력이 작동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어떤 시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알고리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전략들은 shifting away from A to world 또 나오죠. 어디에서 멀어져서 전통적인 차별화에서 멀어져서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이점으로 가고 있대요. 근데 그게 뭐야? 비즈니스 네트워크 포지션이라든지 유니크한 데이터를 축적한다든지 아니면 정교한 분석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향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뭘로 이루어져? AI로 인해서 만들어져. 자,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읽었는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AI밖에 없어요. AI 대단하다. 이거밖에 없죠. 자, 그다음 도가 나왔습니다. 도 양보절이 나오면 누가 중요한 거야? 규절이 중요한 거야. AI가 엄청난 성장을 해방시켜 줬음에도 운용하는 제약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제약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한계가. 근데 그거 없애는 거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아, 일단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자, 빈칸은 불안정한 경향이 있는데 멈추기도 어려워요. 일단 작동이 되면. 자, 그 다음에 think of. 차를 생각해 보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뭘까? 이거 뭐야? 집중, 집중. 이거 뭐야? 그치. 구체적 진술이지. 우리가 빈칸 뒤에 구체적 진술이 있다라는 것은 뭐다? 결국 빈칸에 관련된 200% 정답에 관한 근거다. 그지? 자, 그러면 결국 브레이크 없는 차를 고르면 되는데 마찰력 없는 시스템이 뭐야? 여기 그대로 있죠. 1번이죠. 마찰이 없다면은 당연히 차가 안 멈추겠지. 정답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끗 차이인데,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 우리 지금 예시가 중요합니까? 아니, 절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시 빨리 넘어가라. 예시 빨리 넘어가라. 어디까지 끝나냐, 빨리, 빨리. 심지어 이렇게 하면 이거 눈으로 빨리 보는 거야. 선생님 해석이 안 되면 넘어가. 지금 뭐 세부 내용 파악 구하는 것도 아닌데. 됐습니까? if 또 보는 거야. 만일 당신, if 또 있네. 만일 당신이 메시지를 보낸다면 AI는 판타스틱한 방법을 줄 거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개인화 시켜줄 거예요. 그들을 위한 메시지를. 자, 근데 여기 뭐가 나와? 지금 AI 좋아요 좋아요 나오다가 하지만 이런 거 나오죠. 하지만 그지? 마케터들의 파라다이스가 사용자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대요. 일단 무슨 일단 마이너스 떠올려야지. 무슨 여기까지만 봐서 모르겠는데요. 뒤를 보셔야죠. 그러면 더. 디지털 오퍼레이팅 모델은요. 가치와 함께 그 해로움을 aggravate.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치와 함께 해를 유발할 수 있대요. 심지어 그 목적이 의도가 긍정적임에도. 자, even when의 양보절입니다. 잠재적인 불리한 면들은 엄청난데 억제되지 않는 알고리즘이라는 거는요. 결국에 뭐한다? 편견을 악화시키고 그릇된 정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면 결국에 누구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악몽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소비자들도 잘못된 정보를 받을 수 있겠구나. 누구로 인해서? AI로 인해서. 그게 끝이죠. B번은 결국 AI로 인해서 고객들도 피해를 볼 수 있더라. 근데 갑자기 1번, 36번에 1번.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갑자기 최우선시 돼야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선택지죠. 2번. 고객들이 AI의 성장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정답은 2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항상 3번에 소비자의 니즈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생산성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증가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5번에 갑자기 직업시장을 왜곡한다.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정답은 2번밖에 안 되죠. 이런 거. 자,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AI에 대해서 좋은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위험성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그랬을 때 저는요. 일단은 리스크까지는 괜찮은데 AI라는 중심 소재 잡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괜찮아. 그죠? 근데 아직 도전이라는 값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보류. 그 다음 2번. 이게 갑자기 직업시장? 아니, 직업시장 아까부터 왜 나오냐.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AI 중심 회사의 우위? 갑자기 전통시장? 이거 비교글이 아니죠. 비교글이 아닙니다. 4번. 회사 문화? 쇄신하는 거? 이거 문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새로운 결합. 기술과 인간 기술의 새로운 결합을 이행하는 거. 갑자기 기술을 왜 결합하지? 자, 그래서 저는 챌린저가 정답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왜 정답일까 했을 때 여러분이 그때 불안할 때 뭘 본다? 여기 살짝만 본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나온다? 챌린지가 나오더라. 그럼 끝난 거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문을 어떻게 요리했어요? 이렇게 볼까요? 여기 첫 번째 문단. 제가 이렇게 요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에서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오셨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강권이에요. 여기서부터. 정말 학생들이 아무리 빨리 읽고 아무리 전략적으로 문제를 푼다 해도 이 정도까지 이제 오면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더더욱 중요한 게 문제를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지문을 접근해야 되는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절대 여기서
우리가 상단에서 글을 읽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에서부터 읽으면 진짜 마이너스야, 이거. 아시겠죠? 자, 지금 일단 1번. 빈칸을 풀라 그러네. 빈칸을 풀라 그러는데 이 콜론 뭐지? 두 번째. obdurate. 완고한, 고집센. 일단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지? 여긴 좀 봐줄 필요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대시 의미하는 바를 고르시는데 대시 어디 있었어요? 하단에 있었는데 여기서 여기에 하단을 보면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를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계속 넘어가네. 여기를 갑자기 보면 돼, 안 돼? 여러분이 시작할 때 여기를 갑자기 뚫어져로 봐도 어디가 정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밑에 대시 정답이 나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쯤까지 오시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지 않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여러분에게 세워라 내워라 읽으라는 그런 문제들도 잘 내진 않아요. 자, 그러면 저는 지문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양보한다 치면은 뭐 여기서부터 읽을 수 있겠죠. 눈에 크게 보이잖아.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true부터 보든 the concept of true부터 보든 어디서부터 보든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준점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어쨌든 the concept of true 진실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어떤 것에 기반을 해야 했는데 그건 진리로 알려주고 당연하지 진리는 진리지. 근데 그게 뭐래? 가능한 한 모든 의심을 넘어서서 그러면 의심을 넘어선다는 건 뭐야 이제 의심이 없는 그런 경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전문가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내용이 중요하지. 진짜 계속 나오죠. 전문가 안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자, 그랬더니 이러한 기준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뭐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생각. 진리는 절대적이다. 그런 기준이 있다 없다? 발견되지 않았어. 대신에 우리는 빈칸에 갇혀 있어. 자, 여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이 나오진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콜론 이하를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잡아야 되는 거는 이러한 기준이라는 값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진리를 넘어선 진리, 모든 의심을 넘어선 진리, 이거와 같은 값이죠. 그랬을 때 그게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는 결국 어디에 갇혀 있다. 그게 뭘까? 이렇게 맥락을 정리하는 겁니다. Whatever it was that guarantees the concept of true 그것이 진리의 개념을 보상하는 무엇이든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한 과정은 강조구문이죠. 한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의미합니다. 기껏해야 진리의 정도를 이것은 고전 회의론자 입장이며 여전히 그 주장의 가장 완고한 문제점에 문제를 제기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고하다는 해결이 됐다 안 됐다. 해결이 안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 문제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결할 수 없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진리라는 거 뭐다? 아 여기 나오네. 진리는 결국 뭐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나오죠. 뭐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러면 결국에는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상대적인 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제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39번에 이것 때문에 이 릴레이티브라는 말 때문에 39번 4번 가는 친구들이 있던데 안 돼요. 일단 왜 안 되는지 보면 되고 일단은 콜론 결국에 상대적인 거 절대적이지 않은 거
자, 그랬어요. 일단 절대적이지 않은 걸 고르면 이게 없죠. 언어 속에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이게 이제 무한이라는 개념이 뭐랑 같은 값이에요? 무한. 이게 절대성이죠. 따지면. 근데 결국에 뭐다? 절대성이 아니다. 상대성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퇴하는 거.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3번. 객관성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절대성인 거예요. 과학에서 객관성이라는 것과 절대성이라는 건 같은 값이잖아요. 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번. 이게 절대성이 신화야? 아니죠. 상대성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불규칙한 합리적 이 종류? 이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철학적인 논쟁? 말도 안 되죠. 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수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볼까? 저는 여러분이 최대 여기서부터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보해도 그 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Many contemporary philosophers have adapted that 여기 안 된다고. 아무리 못해도 true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진실은 가변하는 특징이라고. 가변 이거 무슨 값? 가변 무슨 값? 상대값이지 여기 따지면 똑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결코 고정되지 않더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뭐에 관계없이 목적에 관계없이. 그리고 결코 의심을 넘어선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하고 이제 계속 We may well want to be true in our utterance. 우리는 뭐 하길 원해? 우리의 말에서 진리를 원하는 거야. 우리의 말에서 진리에 도달하길 원해요. 그렇지만 but language, 언어가 우리를 매번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콜론이 나왔어요. 똑같은 말 해야지. 그지? 똑같은 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그것이 그러한 방법으로 담론이 작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have no choice but to면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 그것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것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파란색 값이죠. 우리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1번. 진리가 인간의 의지와 의도의 위치예요. 아니 의도와는 상관없다 그랬죠. 1번 탈락. 2번 지식. 여기서 말한 지식이 뭐야? 여기서 지식을 지식이라고 읽으면 안 되지. 지식이 뭐지? 여기서 지식은 뭐예요? 진리죠, 진리. 진리는 뭐다? 지식은 일단은 중심 소재고 지식의 확실성이라는 게 뭐야? 이게 의심을 넘어선 정도인데 그거를 뭐 할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진리를 찾을수록 마이너스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진리를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지 진리를 찾으면 마이너스다라는 값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적이진 않아. 그냥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2번이 이제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주의가 4번에 눈에 보이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대 철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 이게. 이건 진짜 한 번도 언급 자체가 이거 여기서 학생들 좀 고민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아니라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제가 지금 오른쪽에다가 트롤링이라고 해서 표기를 해놨죠. 그래서 지금 이제 41번 문항에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취소 문화라는 부분이 나와서 올해 추가적인 시사 경향으로 본다면은 트롤링이라는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소 문화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로 흔히 말하면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그들의 과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 발언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거기에 비판이 쇄도함으로써 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잃게 만드는 그런 소셜미디어 내에서 이 새로운 현상이라든지 운동 이런 걸 가르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취소 문화를 바탕으로 만약 문제 자체가 출제가 된다면 캔슬 컬처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이제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러다가 이제 들켰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이제 유튜버를 대상으로 여러 구독자들이 뭘 해요? 구독을 취소하고 인스타 팔로워 같은 거 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이런 행동 그런 거를 우리가 취소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바탕으로 또 하나의 이제 시사적 경향이 드러나는 게 트롤링이라고 하는 건데 트롤링이라는 거는 관심을 끌고 유발하고 화나게 만들어 이거를 어떻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일방적으로 그런 걸 유발해서 즐기는 행위인데 이걸 바탕으로 누군가를 사회적인 제물로 삼아서 감정을 훼손시키고 그것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만 유튜버가 한 유튜버를 지목을 해서 일명 저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이제 사람들이 댓글 테러를 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까지도 유도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트롤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힌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편입은 아무래도 이런 소재를 좀 좋아하고 또 우리나라 성향보다는 미국의 성향에 맞춰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영국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캔슬 컬처 말고도 트롤링이라는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40번, 41번 나오면은 어, 읽을 시간이 없어요. 거의 학생들이. 읽을 시간이 없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40번, 41번은 좀 실수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나 뭐 이렇게 지문을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지문을 다 읽게 만들면 안 되지. 여기서 갑자기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치 않은 걸 내는 건 반칙이에요, 이거는. 반칙이지. 이거 결국에는 읽어서 구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괜찮다. 합격 커트라인이 뭐 100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맥상 낱말의 셈이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슨 생각해라? 반이어 생각해라. 반이어. 1번 한번 봅시다. A번. A번 expunge 지우다. 지우다의 반이어 좀 떠오르는 거 있니? 나는 잘 안 떠오르는데. 지우다. 저는 양심 있게 말씀드릴게요. 저 지우다의 반대말로 저는 연필이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 이거 스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impractical 비현실적인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현실적인이고 비판하다의 반대는 칭찬하다가 될 것이고 제거하다의 반대는 유지하다가 될 것이고 그리고 2번에 불공평한이라는 거는 반의어적으로 공평한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생각하는 인식, 일단 인종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인종이라는 인식을 느슨하지만 굉장히 막 헌신적인 사람들에게 가지고 오는 거야. 여기서 지금 뭐를 가지고 왔대? 인종을 가지고 왔대. 어떤 생각을 고려해서 갖고 온 거야? 사회적 정의는 추구되어야 한다. 자, 인종이 왜 갖고 온지 모르지만 일단 저자가 머스트를 썼어요. 여기다가. 인종을 사람들 가지고 왔어. 근데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온 거야? 사회적 정의는 추구되어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 공적 영역에서 추방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만큼이나 가능한 모든 의견들인데 그 의견들은 뭐야? 그들이 권력의 격차에서 불충분하게 반대해요. 너무 해석을 약간 조금 불충분하게 반대? 불충분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대충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가지고 오는 거야. 사람들에게.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사회적 정의 추구되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 정당한 지적 예술적인 노력들 싸워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술적 노력들 싸워야 하면 이거 무슨 값이에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한 사회적 정의는 추구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백인 우월주의. 자, 여기서 다시 보면은 빨간색으로 할까요? 백인 우월주의 뭐랑 같은 값? 레이스와 같은 값이죠. 백인 우월주의에 대항하여래요. 백인 우월주의의 앞장, 중간 여기에 대항해야 되는데 그리고 백인들은 그들이 백인 우월주의에 연루돼 있으면 확인을 하고 지워야 됩니다.
어떤 가정으로 이 임무라는 건 뭐야? 백인 우월주의죠. 백인 우월주의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가정으로 연루돼 있어? 그럼 빨리 식별하고 삭제해라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주장 statement questioning this program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정의는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의견을 다시 한번 의구심 제기하는 애들 자 의구심 제기하는 주장들 폭력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 폭력의 형태는 뭐다? 치욕과 추방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일을 여기서 말한 이러한 일을 뭐라 하는 거죠? This undertaking 이러한 일은 지금 정의는 추구되어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cancel culture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이미 뭐라 불러요 여기서? 회의론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의 정답은 critical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41번은. 자, 어쨌든 그리고 이것이 반발을 불러일으켰더라. 그죠? 누구로부터? 대표로부터. 그래서 일단은 저자는 캔슬 컬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 어쨌든 목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좀 고마웠던 게 레스 A 된 B잖아. 그지? 레스 A 된 B는 나데이 법비랑 같은 값이죠. 그럼 여기는 빼도 되지. 선생님 B번 정답일 수 있지. 일단 넘어가자고. 아시겠습니까? 이거 해석 하나하나 살리는 시간 더 잡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 뭐다?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보충하는 거야? 비판 이거 가지고 안 돼. 뭐까지 더 해야 돼? 처벌까지 하는 거야. 아, 비판 플러스 처벌이야. 따라서 언어학자들의 한 그룹이 아메리카의 언어 사회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했어. 뭐뿐만 아니라 언어학자 심리학자였던 이 핑커로 하여금 어떤 이유로 비판했어? 그들은 인종차별주의야, 성차별주의야. 이런 걸로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뺏어낸다는 거지. 이런 지위를. 그리고 제거돼야 된다는 거지. 이런 웹사이트에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마인드가 다양한 사람들을 꿰뚫는지.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마인드가 꿰뚫는지는 그들이 이러한 처벌 문구들을 뭐라고 본다? 이걸 불공정하다 봐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는 거야? 이거 정당하다고 보는 거지. 그죠?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1번입니다. 그래서 5번, 1번인데 제가 지금은 접근하는 방법도 여러분 아마 40번, 41번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푸세요? 제가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공통점 잡는 게 저는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몇 년 동안을 이걸 해왔는데 이게 근데 제가 이 문제 풀면서 이거 진짜 학생들 많이 어려워하겠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좀 많이 느끼실 게 선생님 문제 너무 쉽게 푸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를 쉽게 문제를 풀이를 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문제 입각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론 트롤링이라는 개념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트롤링이라는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소재가 실제 시험장에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오답을 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항상 배경 지식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에 입각해서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됩니다. 자, 한양대학교를 학생들이 많은 점수가 좋은 점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워낙 이제 아무리 상위권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도 제한 시간에 못 들어온 친구들도 많고 평균 점수를 보통 평균 학원에서 평균을 내도 거의 60점이 안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점, 70점대에 있는 친구들, 머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괜찮으니까 올해 한양대가 많이 안 뽑아도 어쨌든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존의 독해 습관이 있다면 저와 비교를 해서 제가 문제를 풀이하는 부분이 숙달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더라도 정말 연습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꼭 한양대학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아니더라도
워낙 좋은 학교들 많으니까 원하는 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입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